이어서 한 번 더 격과 국 또는 잡격이라고 흔히 말하죠. 진술충비가 있는 그런 격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팔격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식신상관격, 그 다음에 정제, 편제, 정관, 칠살, 그 다음에 정인, 편인, 요 8개를 팔격이라고 했죠. 그죠? 물론 자평진전에서 말하는 팔격하고는 조금 다르죠. 사길신과 사형신에서는. 그러나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적천수에서는 팔격을 그렇게 잡고 나머지는 자평이나 적천수에서도 양인이라든지 월급격이라든지 근록격이나 이럴 경우에는 따로 격을 잡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오늘은 좀 더 세밀하게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향이다. 어떤 영향을 받는다. 맨다. 어디 얽어매는 거죠. 실로 이렇게 둘둘 끈으로 막 묶는 겁니다. 엮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걸 엮는다. 그러면 이미 기위허다. 이런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이렇게 합의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미 그거는 허상이다. 실제로 힘이 없다. 무력하다. 또는 허한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잡기재관. 잡기재관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충미 속에 들어있는 재성이나 관성을 말하는 거죠. 잡기재관은 불가구, 이걸 구속하기가 이게 소위 엮기가 가능하지가 않다. 그렇게 안 된다.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흔히 잡기재관은 진술충미에 있는 잡기재관은 계고를 해야 된다. 충을 해서 계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속을 시킬 수가 없다야. 충을 해서.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영향요계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서 또는 있지도 않는 그걸 이렇게 가져온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다르게는 사주원국에서 연간에 있고 저기 시지에 있고 이런데 서로 합의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연간에 있고 또 시간에 있는데 이게 멀리 떨어졌는데도 각기가 있다 하면 각기 합의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는 비어있다, 힘이 없다, 무력하다. 굳이 그런 것을 어떤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운에서 왔을 때, 행운에서 왔을 때는 그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해석을 현대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렇게 오지 않았는데도 마치 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잡기재관이라는 것도 이렇게 충하면 계고가 돼서 말이지 재성이 올라오고 관성이 올라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구속력이 없어. 뭐 이게 된다라고 적천수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오히려 깨지는 것이다. 소위 충하면 깨지는데 흩어지거나 또 합을 하면은 화파가 되어버리든지 화가 되어버리는데 무슨 거기서 튀어나온단 말이야. 안 된다.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위 자평에서도 마찬가지고 적천수에서도 그와 같은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소위 신법과 국법에서의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국법에서는 나범이라든지 각종 신살이나 이런 어떤 십이운성, 십이신살 이런 걸 많이 썼지만 신법에서는 그야말로 생극재화를 가지고 사주원국을 분석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소위 음양과 오행의 생극재화, 그 부분으로 어떤 명국을 해석하고 통변하려고 하는 걸로 바뀌었다. 그 원리에서 판단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또 이 부분은 다소 예민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냐면은 우리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당사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도 나부모행을 많이 쓰시는 분도 계세요.
또 12운성이나 12신사를 활용해서 사주 통변을 하거나 분석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건 유의해서 참조해서 참고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영향요계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영향력이라는 거 멀리 떨어져서 얽어매는 것은 사실상은 비어있다. 그건 의미가 없다예요. 그거는 그렇게 풀 필요가 없다야.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을 수도 있다야. 그러면 영향요계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가장 대표적인 게 비천합록격이나 또는 비천농막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비천합록격이나 비천농막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게 날아가는 건 날비잖아. 하늘로 날아가서 합을 하는 거야. 록하고. 록이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록이 관이 되는 거예요. 관과 합을 한다는 의미도 되거든. 관이나 재랑 이게 이제 합치는데 비천합록이라고 하면 이거는 관이잖아. 비천농마라면 뭐겠습니까? 마는 이 죄라. 죄성이라. 그래서 이게 암충하거나 암합을 하는 격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예를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병호 또는 계유, 임자, 을묘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주 흐름에서. 그러니까 특이한 사주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뭐 오, 유유, 자자, 묘모 이런 거 뭐 화가 강하고 금이 강하고 수가 강하고 목이 강한 사주란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런 데서 이제 이래서 영향요계라고 하고 비천합록이다. 이건 이제 충이나 암충, 암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찾아보면 병호일주가 지지에 세 개의 오가, 오를 포함해서 세 개의 오가 나오면은 세 개의 오가 있을 때는 자를 충해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는 뭡니까, 여기서? 자는 천간으로 가면 개수가 된다, 그죠? 개수는 천간에서는 뭡니까, 여기? 정관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오가 세 개가 있으면 저절로 자가 없어도 자를 충을 해와서 관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씩 참조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수가 있으면 만약에 어떻게 되겠어요? 작살이 나지. 깨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관이 없는 게 좋다. 관이 없는 게. 그래서 소위 자를 충을 해서 가져오니까 이럴 때는 높은 뱃설에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수가 유금이면은 인수잖아요. 이거는 비견, 급제다. 그죠? 이거는 인수다. 편인인데 유가 세 개가 있으면 이거 무엇을 가져오느냐? 이건 또 합을 하는데 개유가 진과 합을 하는 거죠. 그죠? 진과 합을 하는데 진이 뭡니까? 정관이잖아요. 정관인데 천간으로 가면 무토죠. 그죠? 무토가 되니까 정관과 합을 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유가 세 개의 유가 있으면은 진과 합을 해서 쥐는 또 어떻게 보면 용인데 높은 자리 뱃을 큰 뱃설에 올라간다. 천간으로 올라가서 무게 정관이 되어서 큰 뱃설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뭐 만약에 유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당신은 인수가 너무 강해서 인수가 많으니까 소위 인수를 극하는 화가 용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너무 강하잖아요. 그죠? 그럼 화토가 용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기는 있겠어요. 근데 이게 참 무리는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야, 이런 건 너무 쓰지 마라. 맞지가 않아 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거는 관을 가져온다 했어요. 근데 이제 비천농마로 하면 말은 오화를 가져오는 꼴인데, 꼭 그것만은 또 아니에요. 이렇게 막 하나하나, 이거는 임자면은 비천농마가 되겠다. 그죠? 자가 세 개면은 무엇을 충해온다? 오화를 충해온다. 세 개의 자가 한 개의 오화를 충해옴으로써 이거는 정제와 같은 역할을 해주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임수에서는 오화는 정화의 역할을 해서 재성을 충분히 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사주는 좋다는 거죠. 또 여기 을묘일 때는 또 뭐를 하느냐면은 묘가 세 개면 이거 비견이 강해졌잖아요. 비견이 강해졌는데 록이 강해졌어. 근데 세 개의 묘가 합을 해온대. 뭘 합해온다? 묘술 합을 해온대요. 묘술 합을 해오면은 술은 이 사주에 있어서 무토니까 또 재성이 있다. 그죠? 정제를 딱 가져오니까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만 하나? 이거는 못 하나요? 응. 그럼 여기 오면 신금이면 출살이 되어버리잖아. 그럼 이건 아니고, 이거는 자진 합은 안 되나요? 자진 합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요거는 충이고, 요 네 개를 참고적으로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양요계라는 것은, 결국 비천농마나 비천합록격이라든지, 그거는 공협격, 공록격,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죠? 뭐, 미가 있으면 오가 와준다, 뭐 이런 거 할 때. 그 경우에도 천간에 있거나 또는 행운에서 왔을 때는 그렇게 말해도 된다 그랬죠. 이런 경우에도 글쎄 행운을 지금 안 보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근데 우리는 현대적인 신법 그 적천수나 자평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사주 명식에서는 행운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자평법에 의했을 때도 행운에 대해서는 대운, 세운에 대해서는 좀 덜 신경을 쓰잖아요. 그죠? 근데 적천수에 오면은 이제 행운, 대운이나 세운의 흐름이 군이다. 세운이 임금이다. 대운이 공간이라면 세운은 시간적인 내가 닥치는 그 일을 처리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니까 행운의 흐름을 중시하게 됐죠. 그죠? 그런 의미로 한번 영양요괴다. 그러니까 이런 비천농만이 비천 합록이니 이런 것들에 치유하지 말고 오히려 강하니까 화생토로 흘러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도 되잖아요. 그죠? 진토나 축토로 흘러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개수만 간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까딱하면 여기 웬만한 게 약한 게 오면은 수가 타버려요. 그죠? 튀어버리죠. 그 논리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데, 그래서 이게 맞다 하기에는 만만치 않다. 그죠? 그 다음에 잡기재관에 대해서 불가구라고 했습니다. 잡기재관은 불가구, 거기에 가능하지가 않다. 구속될 수가 없어. 잡기재관은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야. 과거의 논리에서는 속서나 유서라고도 표현했어요. 과거에 많은 책들이나 또 그 통변을 하시면서 검증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아주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적천수에서는 여러 번 내가 검증을 해봐도 그렇지가 않더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격을 8격 외에 여러 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격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죠? 비천농만이 우리 자평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30몇 개 이상 격이 나오거든요. 그런 격들 중에서 대표적인 걸로 잡기재관은 진술 충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있는 게 뭡니까? 묘지나 고지는 충을 만나야만 그 자기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묘지나 고지가 충을 하면은 자기 뜻을 발휘한다고 그랬는데, 그 충을 여기 팔격과 여기 잡기재관 불가구라고 해놓은 데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충을 하면 충은 충이지. 응? 충이 어떻게 다른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충을 해도 묘지의 충을 하더라도 토가 희용신일 때는 괜찮습니다라고까지 나가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거기까지 나가지 않고 충을 하면은 흩어지는데, 충을 하면 흩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피어나겠어? 깨져가지고 서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충이라고 했는데 충 말고 합이 되면 또 좋다? 합을 해도 뭐하냐? 화로 바뀌어버린다야. 이거
예를 들어서 진술충했는데 진에는 을개무가 있다, 그죠? 술에는 신정무가 있다. 그러면 을개무 신정무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을신충하고 정계충하고 남는 거는 토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금금목을 하고 수국화를 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무슨 새로운 것이 나오느냐. 오히려 이 안에 있는 것이 깨져버려 가지고 천간에 투관되어 있는 만약에 을목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충이 되지 않고 있으면 이게 을목이 천간에 떠서 을목으로 되어 있다면 을목이 힘이 있는 건데 뿌리가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개수도 수생목을 해줄 수 있는데 이게 다 깨지는데 어떻게 좋다 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충은 충이다. 단 토는 살아있다. 그죠? 토는 살아있으니까 토는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해 놓은 거는 책에 나온 설명대로 하면 간목이 충미월에 하면 충미충을 한다. 그죠? 충미충을 하면 충중에는 개신기가 있다. 그죠? 개신기가 있고 미토중에는 정을기다. 그죠? 정을기가 있으면은 정계충하고 을신충 하는데 한마디로 진술충미에서는 충이 되면은 소위 정계충과 을신충이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남는 거는 토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결국 이게 재나 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재나 관이 되면 을신 또는 개정 이게 재가 되거나 관이 된다. 재가 되거나 관이 될 때는 그게 깨지는 거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 이럴 경우에 일간이 무토나 기토일 경우에는 일간이 무토나 기토가 되는 경우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